제1야당 대표가 전국 선거를 코앞에 앞두고서 돌연 미국으로 향한 데다가 이 체류 일정까지 중간에 늘리면서 이 8박 10일간 국내에서 자리를 비웠죠. 이러니까 비당권파에서는 선거를 포기한 것이냐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장 대표는 조금 전인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방미 배경과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장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렵게 방미를 결정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한라인을 구축하여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소한 문제라도 있으면 즉각 연락해달라는 답변과 함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새벽 4시 좀 넘어서 귀국을 했습니다. 이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서 짧게 방미 성과를 설명을 했고요. 이어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이 오전 11시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미를 통해 이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한라인을 구축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장 대표 측은 어제죠. 장 대표가 미 국무부 차관보와 만났다면서 관련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장 대표와 마주 앉은 미국의 남성의 이 뒷모습만 공개가 되면서 당 일각에서도 보안상 이유라지만 이거 좀 선뜻 이해하기는 힘들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관련해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이 방미 일정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거취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느닷없는 미국행으로 당내 갈등 그리고 대립을 촉발했던 장 대표. 그런데 이 귀국하자마자 당내 친한동훈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나섰습니다. 이것도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발단은 오늘 오전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 당권파 일부가 비례대표 진종호 의원을 비판한 건데요. 이 당권파는 핵심 친한계인 진 의원이 이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 부산 북갑에 대해 당의 무공천을 주장하고 또 한 전 대표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면서 제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진 의원의 행보가 해당 행위인지에 대한 당무감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검토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장동혁 대표가 올해부터 지역 현장 행보에 나서면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지만 이 귀국 후 사실상 첫 지시가 친한계에 대한 제재 검토인 걸로 알려지면서 당내 갈등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요 지방선거 후보들의 이른바 장동혁 패싱, 그러니까 장 대표를 선거운동에서 사실상 배제하려는 그런 흐름도 점차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주말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오 시장은 일명 오세훈표 혁신선대위 꾸리기에 나서면서 장 대표의 자리는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도 장동혁 대표에게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과 혁신을 요구하며 각을 세워왔었는데요. 이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도 장 대표와 거리 두기를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후보 확정 기자회견에서 당색인 빨간색 대신 연두색 넥타이를 했고요. 오세훈표 혁신 선대위를 표방하고 나섰는데요. 이 선대위가 장동혁 대표가 들어갈 공간은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탈동혁, 탈장동혁 움직임은 서울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지방선거는 지역 선대위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통합 선대위 논의가 진행이 되는 등 지역별 대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 장 대표가 귀국 후 첫 현장 행보로 모레 이 강원도 방문을 잡은 상황인데요. 김진태 강원지사는 장 대표가 오면 쓴소리를 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사실 일주일여 전에 미국으로 떠날 때부터 사실 당 안팎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제1야당 대표가 그것도 공천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까지 표면화한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자리를 비워도 되는 거냐, 도대체 왜 가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점들이 많았죠. 그런 의문
점점에 답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 오늘 새벽 미국에서 귀국한 뒤에 방금 전인 11시에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내놓은 얘기가 결국 자기가 미국으로 간 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성과로는 미국 공화당의 핵심 인사들, 미국 공화당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여당이긴 하죠. 그 미국 공화당의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한 라인을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고위 관계자, 아마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말하는 거겠죠. 사소한 문제라도 있으면 즉각 연락을 달라 이런 말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걸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박 3일 일정을 연기하면서 공항에서 미국 국무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작 그 2박 3일 지연되면서 만난 미국의 주요 요인이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자마자 지금 친한계 인사에 대해서 사실상의 징계를 검토하겠다. 징계에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11시에 하기로 했다가 네. 20분 또 늦췄습니다. 네. 11시 20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연히 뭐 야당도 의원 외교를 할 수 있죠. 네. 또 그리고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지금 임박한 시점에 이렇게 정당 대표가 해외에 나간다는 거는 거의 뭐 사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거가 40일 정도 코앞에 남아 있는데 과연 지금 얼마나 화급한 이슈길래 정말 한미 관계가 정말 뭐 이 붕괴되기 직전이라든지 뭐 굉장히 국가적 위급 상황이라든지 그런 건 몰라도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 인식을 공유하실 텐데 과연 얼마나 화급한 게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정도 방문을 했으면 보통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 대표, 야당 대표 가면 주로 이제 만나는 분들이 이제 상하원의 어떤 뭐 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아태 위원회의 어떤 뭐 위원장이라든지 뭐 그 정도 이렇게 한반도 관련된 문제에 관련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번 기자회견 때 보니까 다 보안 하면서 누굴 만난지 모르겠어요. 일부 만났다고 공개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한 의원이라든지 또 쿠팡과 관련해서 쿠팡 측의 입장을 옹호했던 또 의원을 만난다든지 좀 국내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오자마자 첫 번째 조치로 지금 진종호 의원에 대한 이 당무감사를 검토를 했다는데 지금 각 선대위가 전부 다 독자 선대위를 지금 꾸리겠다고 하는 마당에 할 수 있는 것은 징계밖에 없는 것인지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야당 대표 충분히 외교할 수 있는 거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목적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야지 다녀와서도 이 성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차관보를 만났다. 국무부.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 국무부의 차관보가 약 24명 정도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의전서열 8위의 야당 대표가 그 24명 중에 한 명의 차관보를 만난 것이 과연 성과인지 그리고 이 쿠팡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그러한 입장에 섰던 그 아이사 하원 의원을 만나서 과연 장동혁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